안녕하십니까. 홍보 프로젝트 실습의 조일입니다. 네,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단계가 내려가긴 했지만 사회적인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또 애석하게도 다음 주 이제 곧 추석인데 아무래도 방역 체계가 조금 더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뭐 다소의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가을 대유행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또 필요한 조치이다 보니까 좀 불편함들은 또 저희가 서로 배려하면서 저희가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던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 한가위만 같으라라고 하는 추석이 저희가 다음 주로 다가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추석연의 시작이 또 마침 수요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휴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또 뭐 가깝게 멀리 가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거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뭐 어찌되었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또 추석, 또 안전한 추석이 되기를 좀 바라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일단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CSR과 관련해서 저희가 마지막 페이지를 좀 다 진행을 못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은 PR 기획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앞서서 지금 약간 제가 공지를 하나 드릴 게 하나 있는데 다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 학기 지금 이 클래스를 통해서 영상 링크도 하고 있고 출석 과제를 받고 있습니다만, 보니까 이게 출석 체크가 아마 여러분들이 영상을 뭐 정확하게 뭐 부분을 보시는지 뭐 풀러다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모바일로 확인하다 보니까 결석자들이 꽤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3회까지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만 4회부터는 또 이게 성적 처리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서 제가 봄학기하고 똑같이 일단은 이제 보완책으로서 여러분들하고 단톡방에서의 출석 체크도 같이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다 경험을 하셨겠습니다만, 저희가 홍보 실습 과목 자체 수업 시간이 3시 반이기 때문에 3시 반부터 3시 40분까지 일단은 출석 시간이라고 단톡방에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클래스도 역시 시청하시고, 과제는 여러분들이 이 클래스 통해서 제출하시고, 혹시라도 시간이 넘어가서 제출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로 따로 저기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냥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번 주부터는 제가 그 영상 시청 시간을 제가 수업 시작하고서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주고, 과제도 그렇게 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좀 약간 여의치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해당 일 전체, 그러니까 24시까지 일단은 여러분들이 영상도 보시고 과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시간대를 조금 더 넓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좀 제가 봄학기 때 크게 무리 없이 해서 가을 학기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또 4학년 2학기 또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 또 이제 취업 준비도 하셔야 되다 보니까 좀 바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조금 여유 있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시청하시고 그 다음에 과제 남겨주시는 거는 변동이 없고요. 단지 시간만 길어진 거. 그리고 또 하나 단톡방에도 역시 크로스 체크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출석 체크를 같이 병행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꼭 잘 기록해 주셔서 혹시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제가 연휴 뒤에 제가 다시 한번 그 사이에 좀 뭐 스터디 해가지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이제 영상을 직접 지금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줌 프로그램은 아니고 다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게 이제 강의의 좀 퀄리티를 좀 높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또 직접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지금과 아마 비교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의견 주시면 또 제가 또 잘 반영해서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마지막 우리 학창 시절의 학기를 잘 마무리하는데 제가 이제 일익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그 영상은 어쨌든 자 전반부와 후반부 한 75분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 CSR 관련해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PR 기획서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에 저희가 PR과 CSR에 대한 관계도 얘기했었고요. 네, 중요한 건 자, CSR도 자, 우리가 PR의 한 영역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마지막도 나오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PR도 마찬가지로 자, 브랜딩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그런 툴이다 보니까 자, CSR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영역에 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 CSV라고 해서 자, 가치를 자, 쉐어하는 어떤 그런 CSR 활동하고 있다라고 좀 설명해 드렸었고요. 친환경부터 이동 혁신에 대한 부분, 또 교통안전, 그 다음에 미래 세대에 대한 성장,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한 5가지 영역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설명해 드렸었고요. 그리고 제가 현대자동차의 CSR 활동 중에서 사실 가장 인상 깊게 봤던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은 제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게 된 거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광고를 통해서 봤던 기프트카 캠페인이 가장 제가 볼 때는 기억에 남고 지금도 현대자동차의 CSR 활동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0년부터 전개를 해서 지금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따 뒤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자, 캠페인 자체가 하나의 좋은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컨텐츠로서 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제가 미리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자동차였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보여드리는 자 우리 기업은 자 GS 칼텍스입니다. 우리 아마 이미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우리 마음 이음 연결음에 대한 광고를 여러분들에게 자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관점에서 아마 소개를 해드렸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 뭐 영상도 또 보셨을 것이고요. 자, 근데 자 우리가 캠페인 컨텐츠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 결과적으로는 자 마음 이음 연결 캠페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자 굉장히 자 CSR 활동의 가장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대표적인 하나의 그런 캠페인이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뭔가 사회에 이루어올 수 있는 공헌 활동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캠페인이었던 거고요. 이따 뒤에 가서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 캠페인의 어떤 컨텐츠를 잘 광고의 소재로 활용했다라고 아까 제가 기프티카 얘기했던 것처럼 자 그렇게 어떤 기업들이 또는 브랜드가 공헌 활동하고 있는 어떤 그 자체의 캠페인들을 하나의 좋은 소재로서 제가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PR 기획서 쓰는 이제 관련해서 또 제가 이거 설명드릴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또 우리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자, 중요한 것은, 자, 과거에 배웠던 여러 어떤 그런, 과목에서 배웠던,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들은 결코, 자, 흩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자, 이것들을 전부 다 여러분들이, 자, 4학년 때, 그러니까 4학년 2학기 정도 되시면 이제 하나의 집합체로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이렇게 모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물론 완성도가 그렇게 높다 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현업에서, 자, 사회생활 하시면서 아마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가야 할, 자,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어찌되었던, 우리가 여기 지금 GS 칼텍스 홈페이지를 제가 직접 들어가서 이제 캡처를 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일단 보시는 것처럼 CSR이라고 하는 어떤 영역을 자, 이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자, 홈페이지에 대대적으로 자, 이제 등재를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자사가 하고 있는 다양한 자, 그런 공헌 활동들을 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종의 우리가 온드미디어라는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갖고 있는 자, 그런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통해서 자, 우리 소비자들과 자, 만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CSR을 클릭하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페이지가 또 세부 페이지가 뜹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역시 자, 현대자동차 이상만큼 사실은 마음톡톡에 대한 자, 이런 캠페인도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 그 다음에 임직원들의 어떤 나눔 활동까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환경 친화 활동에 대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칼텍스 그러면 화학기업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우리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자, 그런 공헌 활동은 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뭐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뭐 우리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뭐 유한 킴벌리의 뭐 우리강산 프로게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렇게 뭔가 저희가 어떤 환경을 좀 더 파괴할 수 있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자, 사실 되게 고무적인 거긴 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여러분들 뭐 이번 여름과 가을을 통해서 뭐 저희 나라만 해도 자, 세 차례의 태풍으로 많은 피해를 봤고요. 자, 미국은 뭐 산불에 어떤 허리케인까지 뭐 이렇게 불어오고, 자, 뭐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뭐 우리 그 해수면의 온도가 올라가서 뭐 이제 어떤 생태가도 교란이 되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자,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산업을 발전시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을 파괴하고 또 환경을 오염시킴으로 인해서 자, 얻은 이익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자, 사회공헌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한편으로는 자, 자연에게 돌려주는 자연 공헌 활동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좀 광폭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GS 칼텍스 재단을 또 만들어서 여러 가지 뭐 문화예술 뭐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후원 사업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공익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아예 제도화 시켰다라는 것들도 한편으로는 과거의 기업과 달리 자, 지금의 기업들은 자, 그런 어떤 CSR 활동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자, 기업의 하나의 자, 매니지먼트의 영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광고적인 측면을 잠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자, 브랜딩에 대한 강화를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라고 좀 CSR 활동을 통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CSR 활동에도 역시 크리에이티브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창의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창의성은 여러분들 아마 제가 여러분들 혹시 봄학기 때나 아니면 그 전에 저랑 2학년 때나 만났던 우리 학생들께서는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창의성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의 어떤 메시지를 하나 만드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도 역시 흩어져 있는 많은 일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라는 것 자체는 자, 우리가 어떻게 보면 CSR에서도 자, 사회공헌 활동도 과연 어떤 우리가 공헌 활동을 해야지만 좀 더 우리 이해관계자들, 스테이크홀더들과 그런 관계성들을 자, 잘 또 맺어갈 수 있을지, 자, 개선시킬 수 있을지를 자, 우리가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좀 곤고히 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설프게 전략적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창의적이지 못한 CS를 하게 된다면 그 효과가 오히려 자, 미비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정리하자면 자, 포블릭 릴레이션 즉 사회공헌 캠페인에도 역시 자, 창의성은 필요하다. 결국은 그 창의성을 기반으로 한 자, 우리 사회공헌 활동들 CSR이 결국은 특정한 기업과 브랜드에 대한 브랜딩을 자, 강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자,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커뮤니케이션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건 에듀쿠와 자, 사실은 지금 GS 칼텍스의 자, 마음이음 연결음은 자, 저희 후배가 운영하고 있는 자, 에듀쿠와 인터랙티브 에이전시에서 자, 만든 그런 캠페인입니다. 자, 그래서 2017년도에 자, 보시는 것처럼 자, 광고계를 씹어먹은 에듀쿠아라고 되어 있죠. 자, 헤럴드 경제 헤드라인 중에서 나와 있는 거긴 합니다만, 자, 그 다음에 자, 사실은 많은 분야에서 자, 우리가 광고 상을 받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2018년도 대한민국 광고대상 5관왕에 빛나는 자, 그런 수상을 했고요. 물론 수상을 했다라는 것들이 중요한 것보다는 자, 그만큼 이 캠페인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반향을 일으켰다라고 보시는 것들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영상 광고에 대한 뭐 통합 대상, 온라인 광고 부분 통합 대상, 뭐 디지털 크리에이티브 부분, 또 프로모션 부분, 또 공익 광고 부분 특별상 등등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자, 국내를 넘어섰죠. 국내를 사실 거의 뭐 정복이라는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 정복을 하고 자, 그 다음에 해외로 넘어갑니다. 자,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자, 왜냐면 사람이 뭐 우리가 이신점신 그러잖아요. 또 인지상정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자,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그런 뭐 그런 뭐라고 할까 환경들은 뭐 제가 볼 때는 나라와
그 다음에 국적이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따뜻한 마음들은 자, 표현과 그 다음에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인 거지 다 이어진다고 보고요. 여러분들이 제가 원래 대면 수업이었으면 뭐 다시 한번 광고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분들에게 자, 아까 그 링크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셔서 마음이음 연결음 치시면 여러 가지 영상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 내용은 뭐 아시는 것처럼 자, 우리가 우리나라에 많은 감정 노동자들이 있으십니다. 그 중에 이제 콜센터 직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제가, 아마 다른 수업 시간에도 소개를 잠깐 해드렸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자, 이런 어떤 GS 칼텍스의 어떤 광고를 수주하면서 에듀쿠아가, 저희 후배였던 전원실 대표가, 자, 어떤 캠페인을 해야지 좀 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에듀쿠아가 추구하고 있는, 자, 광고로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모토와 어떤 미션과 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우리가 전국에 있는 많은 콜센터 중에서 굉장히 여러 군데를 찾아 수배를 해가지고 의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자, 거절당하다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데가 바로 우리가 지금은 쉐보레로 바뀌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GM 우리 자동차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출연자들은 자, 우리가 쉐보레에 자, 우리 그 AS를 담당하시는 그러니까 고객센터를 담당하는 자, 우리 상담사들이시고요. 굉장히 진짜 이 캠페인 이전과 이후에 본인들이 직접 체감하는 어떤 그러한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서비스에 그러니까 고객들이 응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한번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자, 국내를 넘어서서 18년도에 세계에서 또 빛난 에듀카입니다. 뉴욕 페스티벌, 칸라이즈, 클리오 등등 해서 수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리스트에 올라간 것도 있긴 합니다만 역시 자, 상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자, 결과적으로는 자, 국내에서도 굉장히 뜨거웠던 어떤 그런 캠페인 사례가 결국 해외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자, 세계로 진출한 자, 국내 캠페인이 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기업 브랜드에 대한 PR에 대한 역할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제가 적어놨는데, 자, 여러분들, 자, 우리는 기회와 위기는 항상 같이 온다고 보여집니다. 자, 위기 관리는 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그러니까 발생하지 말아야 될 어떤 그런 기업과 브랜드에 자, 근데 저희가 기업과 브랜드를 기업이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사실은 위기의 순간들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오너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어떤 제품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또 피해를 입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떻게 잘 또 해결해 나가는지도 되게 중요한 하나의 PR의 역할이 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긍정의 요소로서 아까 여태까지 제가 배워왔던 CSR 활동입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저희가 권장하고 그 다음에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좀 더 기업이 어떤 그런 브랜드를 자, 소비자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충돌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굉장히 병립하면서 우리가 그 PR을 담당하는 우리 커뮤니케이션 부서에서는 사회공헌활동뿐만 아니라 또 위기관리까지 같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기업과 브랜드의 어떤 브랜딩을 강화시키는데 사실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들이 아마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우리가 PR과 CSR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진행을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잘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앞으로 쭉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어떤 일을 하시든 간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광고 쪽이 광고 분야가 아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 사업을 하시던 그렇죠? 아니면 특정한 기업에 들어가서 또 일하시게 되건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하실 때 내가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회 공헌 활동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본질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더
긍정의 효과를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폭넓게 자 우리 CSR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들 첫 번째 우리 지난주 수업에서의 영상이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제 금주하게 될 수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 많으셨고요. 일단 자, 두 번째 오늘 이제 하게 될 자, 오늘 제목은 자, 브랜딩 바이 PR's 스트라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R의 전략을 통한 자, 브랜딩이라고 되어 있는 자, 제가 이번 학기 계속해서 PR 얘기를 하면서도 자, 브랜딩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죠. 자, 그 이유는 여러분들 마케팅의 자, 산하에 커뮤니케이션 존재하고 있고, 커뮤니케이션 IMC 개념에서 자, 광고와 PR, 이벤트, 프로모션 쭉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횡적으로 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자, 광고와 PR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저희가 광고를 통한 브랜딩들은 꾸준하게 저희가 뭐 4년 동안 여러분들 수업에 들으셨을 텐데, 자, PR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결국은, 자, 본질적인 것들은 바로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자, 이런 어떤 하나의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실제, 물론 그 진행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실제 경쟁 PT에서 우리가 실제 어떤 특정 브랜드에 제가 제안했던 어떤 PR 기획서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부 소개를 하면서 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체크 포인트를 갖고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브랜딩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은 성찰을 해보고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자, 다시 한번 던집니다. 자, 던지게 되는데 자, 브랜딩을 저희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는 브랜딩을 그냥 브랜드를 강화하는 과정이라고만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자,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자, 특정한 브랜드를 자, 어떻게 자, 탄생시켜서, 자,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배우셨습니다만, 자, 우리가 제품에도, 자, 우리가 PLC라고 해서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있었죠. 그렇죠? 자, 어떤 그런 생명주기처럼 다 있게 되는데, 자, 당연히 어떤 브랜드든 처음에 런칭을 하는 시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관리를 통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장을 시킨다는 거죠. 성장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들을 우리는 자, 하나의 브랜딩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자,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자, 설명을 드리고, 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그렇게 브랜드가 성장이,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이 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점점 브랜드를 확장하게 되는 시기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브랜드 확장에 대한 부분들은 또 추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브랜딩을 통해서, 자, 성장시킨 브랜드를, 자, 또 다른 제품의 탄생과 관리로 성장시키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번에 저희가 그 자동차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뭐 제가 지금 폭스바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 자, 폭스바겐이 자, 골프라는 어떤 그런 시그니처 그런 브랜드의 자, 그런 자동차가 있었지만, 제가 타고 다녔던 티구안이나 그다음에 투어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죠. 자, 이거 확장이 됐다는 거고요. 자, 우리가 굳이 해외 사례가 아니다 하더라도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반떼, 뭐 소나타, 그랜저에 할 거 없이 자, 이런 모든 브랜드들이 결국은 자, 하나의 브랜드가 성장이 되고 나면 또 역시 그 성장을 바탕으로 또 다른 브랜드들을 확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굉장히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 브랜드 하나도 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브랜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 각각의 브랜드들을 잘 또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 약간 뭐 비유가 맞을지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뭐 곧 추석이니까 뭐 여러분들 중에서 뭐 이제 형제가 뭐 한 분이신 분들 외동인 분들 계시긴 하겠습니다만 2명 이상의 형제들 같은 경우에는 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각각 전부 다 중요한 우리 자녀들이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다 다르죠. 여러분들 뭐 당장 뭐 여러분들 그 형제자매를 한번 보시게 되면 자, 뭐 외모도 뭐 그렇게 외모는 뭐 비슷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성격도 굉장히 다른 경우도 꽤 많죠. 서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셨을 거고요. 저도 삼형제인데 뭐 많이 싸우면서 컸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 보면 남자만 3명이었던 가정이었다 보니까 저희 특히 어머님이 그 노고가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커서 보니까 제가 하게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자, 저희 부모님은 저희 삼형제를 어떻게 보면 관리하신 거죠.
일종의 브랜드 개념이라고 친다라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PR의 관점에서도, 자,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들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의 역할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그래서 먼저 나왔습니다만, 자, 브랜드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자, 여기에서의 문제는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자, 어떤 네거티브한 문제만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을 하던 간에 해결해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자, 그만큼 PR의 역할이, 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성장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할게요. 자, 성장이라는 키워드 제가 지금 볼드 익체로, 그러니까 사이즈도 크게, 제가 좀 키워놨습니다만, 자, 일반적인, 자, 기업 브랜드뿐만 아니라, 자,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인 브랜드도, 물론, 여기에는 뭐 일종의 셀럽들도 포함되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일반인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아마 그 중간고사 이후부터는, 아마 이제 그 연휴 뒤에부터는 이 개인 브랜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아마 수업 시간에 만나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떤 연결고리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업 브랜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여러분들이, 자, 성장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겠지만, 여기에는 개인 브랜드 포함이 된다. 개인들도 역시 성장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 브랜드가, 하나의 브랜드가 안착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브랜드가 또 등장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마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뭐 하겠습니다만,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잘 살펴보면 제 눈에는 다 잘하시는 게 꼭 있더라고요. 최소한 한 가지는. 자, 결과적으로는, 자, 그 한 가지를, 자, 성장을 시켜서 나머지 여러분들이 또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자, 찾아내는 것들이 결국은, 자, 브랜드의 포트폴리오처럼 여러분들도 역시, 자, 포트폴리오에 해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저희가 아마 전반부에 대한 부분들은, 자, 기업과 브랜드에 관련되어 있는 브랜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PR을 통해서 저희가 아마 중후반부부터는 결과적으로 제가 진짜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들, 결국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브랜드들, 그 브랜드를 어떻게 한번 브랜딩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자, 졸업하시기 전에, 자, 꼭 한번 4년 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자, 사회로 나가기 전에 좀 더 제대로 된 어떤 강력한 나만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차별점들을 한번 가져보자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이 취업 준비도 하시면서 저와 함께 이 수업 시간을 진행하시게 되면 좀 더 입체적이고 그 다음에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그렇게 현재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제에 대한 인식. 자, 지금 이거 광고와 PR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2페이지 정도가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했던 부분들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이 2페이지 정도 설명하고 나서 제가 잠깐 쉬었다가 후반부 영상을 진행할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광고에 있어서의 창의성에 대한 얘기를,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다른 수업 시간에도 무수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기는, 자, 우리가 한마디로 논리를 기반으로 하는, 자, 무의식에 대한 표출이라고 제가, 예전 시간에 우리 봄학기 때도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 광고에 대한 창의성은, 자, 논리, 그러니까 저 과학적인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반으로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의식적인 표출. 그래서 저희가, 뭐, 전에 한번 뭐, 뽀드득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부강 안티프라그.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간 성분 자체가 프라그를 제거한다고 하는 어떤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 자, 광고적인 어떤 그런 크리에이티브적인 측면에서의 표출 방법들은 뽀드득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의성어로 제가 처리를 했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광고에 대한 창의성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자, 근데 두 가지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고적인 방식이 하나는 확산적인 사고와 하나는 수렴적인 사고. 결국은 우리가 브레인스토밍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꼬리에 무는 것들을 계속해서 뭐 회의든 뭐 그게 팀으로 회의를 하든 아니면 혼자서 생각을 하든 간에 확산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이걸 다
광고의 창의성에 소재를 쓸 수는 없죠. 결국엔 줄여가는 과정을 또 갖고 갑니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들은 하나씩 쳐내가서 마지막에 남는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빅 아이디어라는 개념으로 차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자, 수렴적 사고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고요. 역시 두 개가 역시 병행해서 나타납니다. 자, 결국은 자, 크리에이티브 컨셉으로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가 하나의 그러니까 추출물을 끄집어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광고에 대한 창의성이라고 했더라면, 자, 근데 PR에 대한 창의성은, 자, 광고에 대한 창의성보다 더 포괄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번 학기 PR, 여러분들과 PR이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만나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PR은 광고는 바이미, PR은 러브미, 이렇게 단순적인 어떤 이분법적인 사고였더라면, 제가 당장 CSR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브랜딩에 대한 강화 얘기하면서, 와, 진짜 PR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광고보다 좀 더 광범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거고, 왜냐면 당장 대상 자체가 광고는 소비자와 기업들 양쪽이라면, 자, 우리는 PR 자체는 당연히 그들을 포함한 지역 사회까지도 역시 확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우리가 앞선 페이지에서 CSR도 되게 창의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PR에 대한 창의성이 광고에 대한 창의성보다 더 포괄적일 수 있다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자,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우리가 이건 왜 이야기를 끝내냐면, 아까 제가 전 페이지에서 잠깐 얘기를 해드렸었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자, 부정적인 어떤 형태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하다못해, 자, 제품을, 자, 처음에 신규 런칭할 때도 역시, 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 소비자들의 어떤 마인드에, 자, 그쵸? 브랜드를, 자, 좀 더 구축을 시키고, 또 그 다음에 강화를 시킬 건지, 또 아니면, 끝내는 어떤 구매 행동으로까지 연결하게 할 수 있을지, 또 아니면 자, 어떤 브랜드에 대한 태도나 또 아니면 광고에 대한 태도를 좋게 할 수 있을지, 자, 이런 것들을 자, 우리가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자, 크게 보면 창의적인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거죠. 즉 크리에이티비티의 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TBCF 아니면 우리가 지명 광고에는 자, 이런 어떤 자, 메시지가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의 어떤 그런 개념으로서 우리는 창의성을 인식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당연히 자연스럽게 PR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 그런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자, PR의 기획 과정에도 창의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자,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 부정이든 긍정이든 자,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어떤 부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자, 또 하나는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습니다만, 자, 내가 어떠한 그런 자, PR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기획을 하는 데 있어서 자, 과연 이 활동이 CSR도 포함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과연 자, 우리의 어떤 그런 브랜딩을 강화시키는데 자, 효율적인지 아니면 효과적인지를 자, 분명히 예측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제 PR에 대한 기획 과정에 첫 번째 나오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사전에 이제 조사 같은 것들을 리서치를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창의성들을 자, 좀 더 효율적으로 발현하게 되려면 자, 그만큼 자, 우리의 어떤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해당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광고 정리하자라면 광고에 대한 창의성은 자, 컨텐츠 중심이라고 한다면 자, PR은 자, 캠페인 및 또 프로그램에 대한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것좀 다르죠? 자, 레인지 자체가 범위가 좀 다릅니다. 광고는 하나의 컨텐츠 즉 메시지 정도의 중심이 된다면 자, PR은 자, 캠페인과 프로그램으로 자, 되게 광범위한 개념으로 자, 어떤 행동의 영역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거죠. 액션. 자, 행동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광고는 자, 하나의 지면상으로 나타나면 자, 끝날 수 있긴 하겠지만 자, PR은 계속해서 행동으로 뭔가 나타나지 않으면 자, 의미가 없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약간 당연히 다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자, 조금 더 포괄적일 수 있는 자, 그런 활동이 자, PR 캠페인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럴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33분인데 시간이 조금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반적인 창의성에 대한 이해까지만 전반부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PR 기획에 대한 이해는 자, 본격적으로 후반부 영상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부 영상 수고하셨습니다.